방출 TV.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교수 이영희입니다. 이 과목은 4학년 과목인 운영관리 과목인데요. 이제 물론 요즘에 이제 과목을 섞어서 들으셔서 2학년 혹시 3학년이 이 과목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4학년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과목은 내년에 우리가 이제 현장으로 나가게 되고 또 지금 실습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조사해보고 단순히 책에서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재 어떠한 프로그램들이나 또 사례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제의 유형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문제를 잘 숙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꼼꼼히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 PPT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이 점수를 받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A형 같은 경우 컨설팅 장학의 특징과 종류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종류만 설명해도 점수가 깎이고 특징만 해도 안 되고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특징, 종류를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야 되는데 컨설팅 장학의 사례를 조사해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 사례를 소개할 때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표로 하나로 만들어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크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좀 더 세부적으로 소개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장학의 특징과 종류는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274페이지 우리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책의 274페이지에 컨설팅 장학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종류는 좀 인터넷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컨설팅 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장학사가 나오는 거와 달리 이제 유치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신청해서 유치원에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정에 대한 것들, 유치원생들 교육은 많이 하라고 재정 잘 모를 수 있죠. 예산 관리에 대한 거 있을 수 있고, 평가를 위한 컨설팅 장학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장학이라든지, 그냥 수업 자체를 하는 수업 장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유치원에서 이제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컨설팅 장학의 사례는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아요. 보통은 교육지원청 사이트나 교육부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교육청, 대전교육청, 대구교육청 이런 식으로 찾든지 구글에서도 컨설팅 장학 이렇게 찾으면 여러 사례집들이 나와 있어요. 교육부의 블로그 사이트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좀 더 내가 이거 알고 싶다 하는 것들 하나를 골라서 자세히 사례를 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를 많이 해서 짧게 이런 종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소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B형과 C형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B형은 유치원 연수에 대한 것, C형은 어린이집 연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간색에 이렇게 표시된 것처럼 설명, 또 연수 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설명만 한다든지 프로그램만 조사한다든지 그러면 반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유치원 연수는 설명은 일단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면 282페이지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연수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무 연수, 보수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연수에 해당이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진흥원이라든지 육아종합센터라든지 사설 연수기관 등에서 조사해서 이것도 여러 개의 연수를 고수교육엔 이런 종류가 있다고 소개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재미있는 연수, 다른 것들도 연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수들을 하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방법,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소개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고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청 사이트, 교육지원청, 또 유아교육진흥원 이런 사이트에 가면은 교사 연수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이 있어요. 구글 같은 데 찾아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연수 프로그램 중에서 좀 재미있는 것들 소개하고 싶다면 좀 알아봐서 정리하시는 방법, 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과제 작성 시 이제 주의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표절률을 이제 4학년씩 됐으면 이제 다 아시긴 하겠지만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인용을 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교재를 볼 수는 있지만 교재를 무작정 베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로해서 이영애 신은수 그 2018년 이렇게 해서 그 책에 어디서 출처가 됐는지 그리고 참고 문헌으로 꼭 리스트를 밝혀야 되겠고요.
표절률이 매우 높을 경우는 이제 클릭을 해서 어느 선생님과 어느 선생님과 어느 선생님이 같은지가 다 나와요. 그러면 그 내용을 봐서 이거는 이제 베낀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굉장히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최대 10매는 반드시 넘지 않도록 5매 전후로 가능하겠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게 혹시 파일명이 운영관리인데 내용이 다른 교양 과목이라든지 교직 실무라든지 이런 것들과 헷갈리지 않았는지 파일명 확인하시고 내용도 확인하신 후에 업로드 하시고요. 마지막 날은 굉장히 시스템이 과부하되니까 최소한 그 전날 여유있게 올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물 제출 기간 확인하셔서 2차, 3차가 될수록 이게 감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게시판에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시판 질문 중에서 지금 몇 가지 궁금해하는 질문들 제가 뽑아왔는데요. 서식은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나요? 목차를 두고 서론, 본론, 결론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계획안을 작성하는 그런 과제인 경우는 제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표도 많이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컨설팅 장학이라든지 이런 건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면 좀 더 깔끔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서론, 본론, 결론으로 안 했다고 해서 깎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가 완성도를 높이겠다 하면 당연히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이트에서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됩니까?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책에 소개된 사이트도 있고 교육부, 유아정책연구소,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진흥원이나 교육진흥지원청, 또 컨설팅 장학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인터넷에서 다양하게 사례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사이트 올려놓았고요. 마지막까지 꼼꼼히 잘 점검하셔서 표절률이라든지 파일명 확인하신 후에 잘 업로드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